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현 TV입니다. 이재명의 난으로 기록될 오늘 강력한 리더의 귀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전과사범, 그러니까 그냥 좌범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 강력한 리더가 필요할 때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신다면 트럼프처럼 이 길을 맞아서 더욱 강력하게 그냥 다 조져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거의 척결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는데요. 트럼프 2기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지금 세계를 움찔움찔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는 건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후에는 이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제2의 건국전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요,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선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빨갛다 못해 시뻘건 중국에게 추가 관세 부과를 때리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그리운 오늘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캐나다, 멕시코산에 25% 관세를 때리고요, 중국산에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라면서 서명을 했습니다. 4일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상대국들은 뭐 보복관세 부과 시에 지들도 나름의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좌파 정부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좌파 정부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내 나라 살림이 잘 돼야 밖에 시선을 돌려서 베풀 수가 있는 거지. 내 나라는 빈곤하고 죽어나가는데, 마약에 쪄들어 있는데 전 세계 경찰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미국 자체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내 나라부터 배불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언론은요, 이 트럼프가 약세다, 해리스가 강세다 이러면서 이 바이든 정부를 이어서 이제 좌파 정부가 또 들어서기를 굉장히 바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진짜 뜻은 트럼프였다라는 것, 그것만 봐도 대한민국 언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되면 대한민국에 뭐 안 좋은 점만 부각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2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강력해진 트럼프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윈윈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가 오히려 더 반가울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흐름이 좌파 정부의 축출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워크, 뭐 깨시민놀이, PC주의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산당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과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판단을 벌써 끝냈다라는 겁니다. 일단 강력하게 돌아온 트럼프를 보면서 대한민국도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때리면서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시 추가 관세 인상까지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멕시코에 25% 관세 때리고, 만일에 멕시코에서 깝친다고 여기서 또 보복 관세를 때릴 시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때리겠다.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는지. 너 한번 죽을 만큼 밟아줄게.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요, 불법 이민자, 그리고 국내에 안 좋은 상황들이 많죠. 펜타닐 위협, 국제경제비상권한법 발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날 본인이 서명하고 4일에 행정조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불법 이민자, 펜타닐을 포함해서 치명적인 마약이 우리 시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바이든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펜타닐 위협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이러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치안이 잘 돼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잖아요. 켄싱턴 지역은요, 좀비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펜타닐 중독자들이 그냥 거리에 있어요. 관절이 꺾인 채로. 그런데 저 정도로 살아 있었는데 숨 쉬고 있어요. 근데 그 관절이 꺾인 채로 그냥 담배 피고 그건 뭐지? 이거 대마하고 또 주사 놓고 이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주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를 했냐면 바이든 정부에서는 심각하다 할 정도입니다. 2020년에 5만 명이 훌쩍 넘어서더니 2022년에는 7만 명까지 훌쩍 넘어섰다라는 거. 그런데 이게 펜타닐 남용이 그냥 뭐 그들만의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알록달록한 색상의 레인보우 펜타닐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진짜 그냥 일반 사회로 침투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하는 느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랬잖아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갑자기 중국 그 남녀 부부 같은 사람이 음료수 하나 권해서 그거 마셨더니 마약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회적 위기를 파악을 했냐면요. 펜타닐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펜타닐 유입이 어디서 보는지부터 딱 파악을 하니까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멕시코의 이런 이제 마약 카르텔이 있잖아요. 요거를 제조해가지고 미국으로 밀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젊은 층의 오남용을 시킨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파티 같은 데 뿌려가면서 공짜로 처음에는 막 뿌리다가 그 다음에 뭐 1달러, 2달러 하다가 중독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캐나다가 또 중국이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캐나다도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 캐나다가 또 미국의 이 펜타닐 중독의 또 공급망과 연계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조직적으로 적발이 된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냥 멕시코 정부의 마약 단속을 강화해달라 정도, 그리고 공동으로 단속하는 그 정도, 요 정도.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또 중국과의 협상에서 일부 원료 수출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 정도만 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딱 들어서고는 완벽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2022년까지죠. 마약 문제가 그렇게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러면서 이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019년부터 SNS 또는 다크웹을 통해서 마약이 급격하게 유통이 돼요. 일반인들까지도. 그래서 그때 갑자기 20대, 30대의 마약 사범들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후반때에 돼가지고는요, 검찰이 직접적으로 마약을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약에 대한 조직 단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20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마약에 대해서 단속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큰 길가에 다녀보면 큰 전광판들 이런 거 보면 마약과의 전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초반에 마약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되고 생활이 바보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수사본부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어디서 오다를 받고 대가리 안테나 꽂고 지령을 받았는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마약 수사에 대해서 예산, 그 다음에 인력 완벽히 축소시키려는 법안들, 뭐 그런 것들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요, 대한민국 마약 사범이요 1만 8천 명을 돌파합니다. 청소년 일반인들까지 확산이 된 상황이라 사실 매우 심각할 정도다라는 거죠. 이게 10대, 20대들이 그 다크웹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통닭보다 더 싼 값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초반에 미국에 이 펜타닐을
가스를 뿌려대는 것처럼 싼 값으로 굉장히 쉽게 2030에게부터 젖어들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시작하자마자 이 마약 단속에 집중을 했는데 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자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 삭감도 장난 아니고 그냥 다 때려 없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대한민국 치안 안보에 대한 예산 삭감은 민주당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2030들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언론들이 왜곡돼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알림을 이게 속여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해오면서 대한민국 치안을 박살내는 건 민주당이었구나. 도대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당이냐 아니면 죽이는 정당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그 집회 2030들이 미친 듯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잘못된 상황들의 강력한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거를 초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그 리더가 필요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당선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화려하게 귀환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런 관세를 때리면서 이 자국의 보호와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4일에 효력을 발생하는데요. 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지금 여기에 대고 뭐 코를 벌렁벌렁 거리고 있는데 이건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니들이 죽어봐라 라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800만 달러 미만의 캐나다산 화물을 면제로 허용했던 소액 배송도 이제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요거로 이제 쉽게 마약이 유통되는 통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승자는 미국일 겁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대미 무역에서 흑자액이 뭐 5%, 10%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세를 때린다, 그래서 보복 관세한다, 그러면 아예 캐나다산, 멕시코산은 미국에서 차단이 되는 거. 미국하고 싸워봤자 캐나다, 멕시코는 자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다라는 거죠. 뭐 지금 콜롬비아가 처음에 초반에 그 비행기 태워가지고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들 보냈을 때 안 받겠다 퉁 쳤다가 지금 관세 보복 계속 때리고 있고 바로 깨갱했잖아요. 요것처럼 요거는 그냥 국제적으로 나도 가오가 있어 이 정도 하지만 사실상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이제 미국에게 덤비는 것 같지만 사실 자국 상황이 안 좋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뭐 몇 퍼센트 다 던지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항상 짝퉁 많이 만들고 거짓말만 쏟아내는 이 중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수치가 맞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상하이나 이제 신도시 위주로 갔을 때 지금 모두 폐업하고 뭐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실업률은 거의 60, 70%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이 좌파 정부가 트럼프에 덤벼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좌파 정부를 추종해왔던 뭐 전략가들이 이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경제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국민들 스스로 이것쯤이야 괜찮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연방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관세 부과로 인해서 메꿔 가겠다, 대체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힌 상황에서 관세 인상으로 해서 미국 내의 소비자가 가지는 부담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트럼프를 선택하면서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국내 상황을 뭐 뒤흔들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뭐 이게 좌파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뭐 이게 CNN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방송에서는 이 행정명령만으로 소득세 폐지를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밑에 상원, 하원이 지금 공화당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함께 거의 이제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는 방향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조금 아쉬움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딱 정권을 잡고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다 펼쳐가면서 이거 안 되겠다 조져보자 해서 그때 한꺼번에 이제 했으면 어땠을까. 강력한 미국을 다시 원한다라는 국민이 지금 트럼프를 뽑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들어서면서 49%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강력하게 미국을 다시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 열망을 트럼프가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지지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게 뭐였을까. 문재인 깜빵 보내고 이재명 깜빵 보내고 지금 좌파들이 이상한 짓, 뭐 태양광 뭐 이상한 짓 해놓은 거 다 다시 돌려놓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근데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재명 깜빵 안 가고 문재인이 양산에서 밥 잘 먹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부정선거로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부분 이제 와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그때 대선 때 지지율만큼 막 더 터트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강력하게 다시 귀환해달라. 와서 저것들 좀 조져달라. 그게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금 조기 대선 이야기하고 다 입닥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당신들 지지는 그 지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강력하게 돌아왔을 때 굴하지 말고 민주당 쳐내고 윤석열 대통령 도우라는 지지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라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물론 과가 있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지만 가능한 대한민국의 정상화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돌아오셨을 때 트럼프만큼 강력해졌으면 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렬TV였습니다.